계란 한 판에 7,000원이 넘었습니다. 장 보러 가시면 체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미국산 계란 224만 개 긴급 수입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방향인지, 그리고 이 정책이 국내 산란 농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밥상의 말단에서 좀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왜 계란값이 오를 때마다 수입으로 때우고 그게 끝나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먼저 지금 상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흔히 AI라고 하죠. 이게 2024년 겨울부터 다시 퍼지면서 산란계가 대규모로 살처분됐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약 430만 마리가 살처분됐는데요. 보통 400만 마리 이상 살처분되면 계란값이 오르는 임계점이라고 봅니다. 딱 그 선을 넘은 겁니다. 게다가 올해 바이러스의 감염력이 예년보다 10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기존 방역체계로는 버티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계란 특란 한 판, 소매 가격이 7,229원까지 올랐습니다. 평년 가격이 6,500원 정도니까 거의 11% 넘게 오른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7,000원이라는 숫자는 심리적 마지노선인데 그걸 반복적으로 넘어선 거죠. 그래서 정부가 꺼낸 카드가 미국산 계란 수입이었습니다. 224만 개, 약 7만 5천 판을 긴급으로 들여왔어요. 근데요, 여기서 좀 놀라운 숫자가 나옵니다. 대한산란개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이 계란을 한 판당 약 2만 7천 원에 수입했다고 합니다. 항공으로 급하게 가져오다 보니 물류비가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중 판매가는 5,990원이었습니다. 한 판당 약 2만 1천 원 손해를 보면서 판 겁니다. 7만 5천 판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157억 원의 정부 손실이 추정됩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으로 계란값을 깎아준 거예요. 소비자한테는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생각해보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혹시 이거 아셨어요? 이렇게 들여온 미국산 계란이 국내 기준에 안 맞는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한국은 산란계 한 마리당 사육 면적이 최소 0.05제곱미터이고 계란의 산란일자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법적 강제 기준이 없어요. 미국 동물복지 지침이 권장하는 사육 면적은 한국 기준보다 최대 16% 더 좁습니다. 산란일자 표시도 없고요. 국내 농가한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수입산한테는 예외를 두는 셈입니다. 농가 입장에서 이게 왜 화가 나는지 이해가 되시죠? 같은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선수한테만 모래주머니를 달아놓고 뛰라는 격입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이 수입 계란의 실제 효과를 보면 소량만 들어왔는데도 가격이 꽤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7,200원대에서 6,200원대로 약 1,000원 정도 내려왔어요. 224만 개면 국내 하루 생산량 5천만 개의 5%도 안 되는 양인데 가격이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실제 수급보다 시장 심리가 계란값에 훨씬 크게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수입한다는 신호 하나만으로 유통업체들이 재고를 풀기 시작하고 가격이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157억 원으로 시장 심리를 잡은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농가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제 좀 더 깊은 구조를 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핵심은 난각번호 4번 규제 유예에서 시작됩니다. 난각번호는 계란 껍데기에 찍혀있는 숫자인데 한 번이 방사 사육 4번이 좁은 케이지 사육입니다. 현재 국내 계란 생산의 79%가 이 4번 좁은 케이지에서 나옵니다. 정부가 동물복지를 위해 2024년 9월부터 4번을 금지하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2년 유예했어요. 이 유예 결정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만들었습니다. 규제 시행 직전인 2024년 10월, 11월에 농가들이 4번 물량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일시적으로 계란이 넘쳐나면서 가격이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물량이 소진된 12월부터 상황이 급반전됩니다. 신규 생산은 줄어들고 AI 살처분까지 겹치면서 공급이 확 빠진 겁니다. 규제를 유예하면서 오히려 시장이 더 불안정해진 거예요. 여기에 2025년 9월부터 적용되는 사육면적 확대도 있습니다. 마리당 0.05제곱미터에서 0.075제곱미터로 늘어나는데 같은 개사에서 닭을 3분의 1 정도 덜 키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동물복지 측면에서는 맞는 방향이지만 농가는 개사를 새로 짓거나 설비를 바꿔야 합니다. AI가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될까요? 이게 농가가 사육 규모 확대를 꺼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지금 국내 산란 농가가 처한 상황은 이중고가 아니라 삼중고입니다. 첫째, AI가 터지면 살처분으로 닭을 잃습니다. 둘째, 공급이 줄어 가격이 오르면 정부가 수입해서 가격을 내립니다. 셋째, 가격이 내려가니 투자를 회수할 수 없어서 규모를 늘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AI가 또 터졌을 때 공급 기반이 더 약해져 있으니 가격이 더 크게 오르고 정부는 또 수입합니다. 이게 악순환이에요. 농가는 위험은 다 떠안으면서 가격이 오를 때의 이익은 수입으로 깎이는 구조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산란계 농사를 확대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마트에서 계란 살 때 가격만 보시나요? 아니면 어디서 온 계란인지도 보시나요? 2024년 조사에서 소비자 73.6%가 산란일자를 확인한다고 답했습니다. 소비자도 안전한 계란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산란일자 표시도 없는 미국산 계란을 들여오면 그동안 쌓아온 소비자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국내 농가한테는 높은 기준을 요구하면서 수입산은 예외로 두는 정책. 이건 소비자한테도 농가한테도 결국 손해입니다. 미국도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미국 역시 AI로 계란값이 폭등해서 부활절에 진짜 계란 대신 가짜 계란 장식이 인기라는 뉴스가 나올 정도예요. AI 청정 지역에서 가져온다고는 하지만 미국 전체가 AI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안정적 수입처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수입은 임시방편일 뿐이에요. 이 뉴스가 결국 말하는 건 이겁니다. 계란값 7,000원 돌파는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한국 축산 정책의 구조적 모순이 수면 위로 올라온 신호입니다. AI 위험은 매년 반복되는데 농가의 투자 의욕을 꺾는 정책만 반복하면 국내 계란 공급 기반 자체가 무너집니다. 지금 필요한 건 수입이 아니라 농가가 안심하고 닭을 키울 수 있는 환경입니다. AI 백신 개발에 투자하고 살처분 농가에 대한 실질적 보상 체계를 만들고 동물복지 규제 전환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합니다. 소비자 물가를 잡겠다고 농가를 희생시키는 방식은 결국 소비자도 농가도 모두 지는 게임입니다. 지금 이 겨울에도 AI 걱정하면서 계사를 지키고 계신 산란농가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밥상의 말단에서 전해드렸습니다.